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질문과 답들입니다. 살면서 문득 답을 찾기 힘든 질문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그 사람과는 관계가 어려울까? 이 같은 질문들이요. 저희 채널은 정답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새삼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사람됨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 비슷한 경력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반면 어떤 분은 점점 외로워지고 심지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에도 미움받지 않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말과 행동, 무엇이 먼저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용 누러원 이민어행.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자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라니요? 하지만 50대가 되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의 때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A 부장님. 반면 말수는 적지만 후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나타나 도움을 주는 B 부장님. 결국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당연히 B 부장님입니다. 덕이 말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50대의 함정. 경험이라는 이름의 오만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50대가 되면 누구나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경계한 것입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말로만 전달하려 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덕의 참된 의미. 덕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면 덕은 고들직, 마음심, 행할 행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즉, 고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마음만으로는 덕이 아닙니다. 실천이 뒤따라야 진정한 덕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끝이다. 젊을 때는 재물과 지위가 중요했지만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때부터는 덕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50대 이후의 세 가지 덕. 첫째, 경험의 덕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라. 후배에게 조언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묻고 그의 생각을 충분히 들은 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용의 덕 다름을 인정하는 너그러움.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들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셋째, 베풀매 덕 조건 없는 나눔.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진정한 덕은 이 여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입니다. 조건 없이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현실 속 덕의 실천. 직장에서의 덕 실천. 첫 번째, 후임자 교육.
정년을 앞둔 김 부장님은 30년간의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전수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후임자의 학습 속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고 실수에도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후임자와 동료들에게 진정한 선배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 갈등 상황.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박 차장님은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덕실천.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 50대가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나이 때는? 이라고 말하며 갈등을 빚던 이모 씨는 아들의 아빠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저를 평가해요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내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구나라고 먼저 묻기 시작하자 오히려 아들이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의 덕실천. 네 번째, 지역 사회 활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활동을 시작한 최모 씨는 처음엔 경험을 내세우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며 자세를 바꾸자 주민들이 오히려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의 특징.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일관성이 있다. 덕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둘째, 예측 가능하다. 덕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어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의 여유가 있다. 50대가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여유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이 여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시간이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고 경험이 있을 때 조언해주고 여력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덕을 기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의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듣기의 기술. 50대가 되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와 같은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둘째, 칭찬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칭찬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칭찬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도구입니다. 잘했다보다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셋째, 비판의 기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행동을 비판하고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기술. 첫째, 내려놓기의 지혜. 50대가 되면 내려놓을 것들이 많아집니다. 통제하려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정 조절의 기술.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 기다리고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에게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인생 후반전의 큰 그림. 공자는 50세가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5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 중 하나가 바로 덕입니다.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가치관, 후배에게 전수할 삶의 지혜와 같은 무형의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덕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덕이었습니다. 말보다 앞서는 행동,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보여주는 지혜, 다름을 인정하는 너그러움, 그리고 조건 없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 50대가 된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덕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나누기.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하기. 여유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한 달 후, 석 달 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어른,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배,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완성하는 인생의 참된 보람이 아닐까요? 50대가 되어 더욱 복잡해진 인간관계의 상처들을 공자는 어떻게 풀어가라고 했을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질문과 답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과 깨달음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